안녕하세요. 파이낸셜 투자증권 주식마스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월 1일 오후 4시 52분인데요. 본격적인 주린이 교육 과정에 앞서 금일 장 시황 간단히 전해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반등세 보였어요. 간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에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소식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요 지수 1.5% 이상씩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금일 국내 장 전만 해도 비관적인 시선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깜짝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된 게 아니고 기존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시각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지느냐가 이제 내일 장에서 중요할 것 같고, 또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세 거의 9천억 넘는 순매수세가 특징적이었는데, 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8.7원이나 장중 떨어졌어요. 1180원 이하로 내려왔고, 이로 인한 수급 개선, 세금 여건 개선되면서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세 적극 유입됐고, 연기금이나 뭐 투신 기관도 소폭 매수세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이뤄냈는데, 대부분 이제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총 상위주들 강세 보였고, 이제 오전 장에만 해도 이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강세였는데 오후 장 들어서는 코스닥도 일정 부분 상승 흐름 보이면서 개별 중소형주도 지난 낙폭 일정 부분 만회하는 흐름 보였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흐름은 새로운 뭐 상승 모멘텀이 추가가 돼서 오른 시장 흐름이 아니에요. 기존 과대 낙폭을 보였던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된 연유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졌고, 현재 그 증시 주변 환경 자체는 좋지 못합니다. 오늘만 해도 신규 확진자 5,000명대 최초로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700명인가요? 최초로 700명대 넘어섰고, 병상도 거의 이제 바닥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내에 상륙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이 기사가 이제 속보로 뜨게 되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증시 또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어쨌든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당장이라도 오르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힘겨워하시고 부정적으로 돌아서시고 그런 체감이 됐었는데 다행입니다. 다만 뭔가 기업의 팬더멘털이 강해지고 뭐 새로운 상승을 견인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돼서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연초에 비해 수급은 분명히 약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장중 지수 변동성 극대화되고 있고,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가는 섹터만 가는 수급 쏠림 현상 지속되고 있고, 이 부분도 당분간 비슷한 흐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흐름 극대화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상승 견인할 이슈보다는 하방 압력 이슈가 더 많기 때문에 기존 목표 수익률보다 조금 낮추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조정 흐름 보였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시고, 방망이를 일단 좀 짧게 잡으셔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당장 시장 상황에는 맞다고 봅니다. 언제 또 이렇게 지수가 빠질지 몰라요. 당장은 오미크론 이슈가 있고, 연준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 이 이슈도 있고, 뭐 지금 시장 예상 전망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지수가 뭐 몇 포인트 갈 거다 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어떻게 시시각각 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마주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이제 손실률이 커져가는 종목들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수급 상황도 그렇고 개별 이슈도 그렇고 뭐 상승 모멘텀, 개별 모멘텀이 있는지도 보시고 실적은 어떤지도 최근 실적도 확인을 다시 해보시면서 그 어떤 종목이든 매수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뭐 지인분 뭐 추천으로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시고,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싸게 안 보이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비중 축소하시고 시장에 맞는 종목들, 지수 흐름에 상관없이 상승 추세 보일 종목들로 어느 정도 리밸런싱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어느 정도 관망세도 중요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승자는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보해 놓으신 분, 지수 흐름이나 뭐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저가 매수 하실 수 있고, 뭐 기존에 빠져있던 종목들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도 낮추실 수 있을 거고, 현금 보유도 그만큼 이런 시장 겪어보시면 또 한번 느끼시겠지만 일정 비중 현금 확보해 두는 거 항상 그런 투자 방법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또 짚고 가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인이 교육과정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소형주 이렇게 나눠서 월별 평균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짚어드릴 내용이 뭐 1월 효과, 윈도우 드레싱 효과, 산타랠리 이렇게 세 가지 용어도 짚어드리면서 월별 1년 순환 주기로 봤을 때 월별 평균 등락률은 어떠했는지 역사적으로 이거 짚어드리면서 왜 단기 투자보다 중장기 투자가 그 성공 확률이 높은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해요. 요즘 대부분 이제 젊은 세대분들 이제 주식 투자에 임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물론 지금 현 시장 흐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중장기 투자가 확률이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랑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을지라도 이제 뭐 주식 투자 1, 2년 하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 재테크 수단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내 계좌가 불어나야 평생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식 경험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계좌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는 이제 생각 하에 이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유심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이 자료는 적시성은 많이 떨어져요. 2000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월별 등락률의 산술 평균 값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고, 좀 오래됐죠. 오래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과거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적시성은 떨어지지만 이런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패턴을 보였고, 이런 패턴에 따라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월 효과 있고 1분기 효과 있고 5월에 떠나라, 서머랠리, 10월에 들어와라, 산타랠리, 배당 투자 추수감사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다 이제 후행지표긴 해요. 후행지표로 산술 평균해서 나온 지표들이긴 한데 지금 현 시점이 11월, 이제 12월이죠. 이제 12월엔 산타랠리가 기대되는 시장이고, 코스닥이나 소형주보다는 코스피, 중대형주가 수익률이 더 높았고, 11월 볼까요? 11월에는 이제 배당 투자, 이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투자해라, 뭐 이런 뉴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11월 날씨 이제 쌀쌀해지면 배당 투자 관련 이슈가 형성돼서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소형주 모두 괜찮은 수익률,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다는 뜻이죠. 11월에 통계적으로 추수감사절, 미국 추수감사절에 대부분 이제 소비 패턴이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기업 이윤이나 실적 측면에서 나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리고 11월에 매수세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뭐 주가, 코스피, 코스닥 중 소형주 모두 이렇게 통계적으로 괜찮았고, 이제 12월 짚어드렸지만 코스닥, 소형주보다는
역사적으로 보면 코스피 저기 수익률이 더 나왔다는 점. 이제 당장 이제 내년 2022년이죠. 2년 1월 보면은 1월 효과라고 하는데 1월 효과가 뭐냐면 1월에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에 그죠? 특히 코스닥이나 소형주 위주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덜 수익률을 기록했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증권사가 이제 1년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썰도 있고 1년에 뭐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때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따라서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나아진다는 썰이 있고 연말에 대부분 기업들이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보너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시중 자금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소비가 증가해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1월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썰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1월이 되면은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정부 정책 수혜주가 이제 많잖아요. 테마 형성되면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1월에 발표되는 새로운 이슈를 쫓아서 새로운 정책을 쫓아서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 1월에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좋다는 썰이 있어요. 이거는 미국 관련된 얘기인데 세법상 단기 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과세 기간이죠. 연초에서 연말까지 통산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과세소득을 잡는데 12월에 손실 난 부분이나 뭐 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한 후에 확정을 해 놓고 연초에 이제 새로운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나타난다는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썰일 뿐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죠. 썰들로 인해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1월에 1월 효과가 나타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당장 이제 한 달 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장이 많이 어렵고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성도 크지만 어느 정도 이 1월 효과 뭐 당장 산타랠리도 있지만 당장 산타랠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현재 시장 흐름에서. 대신 이제 내년 1월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떠나라. 짧게 보는 거예요. 1년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중장기 투자는 1년, 2년 갖고 가는 투자자들도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확률이 더 커지고 수익률도 커질 수 있는데 이건 1년 순환주기로 쪼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5월에 떠나라. 5월 보면은 이제 대부분 여름 이제 좀 더워지고 할 때쯤이면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안 좋았어요. 보합 흐름을 보이거나 실제로 뭐 6월 같은 6, 7, 8, 9월까지 다 아래에 있죠. 서머랠리 여름에 일시적으로 코스피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서머랠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더워질 때는 증시가 좋지 않았다,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또 10월이 되고 선선해지면 이제 이때부터 매수세 유입되면서 증시 수익률이 좋았다.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를 산술 평균한 값이라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랑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생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으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인데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무엇이냐? 이제 자산 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 이제 운영의 모양새가 좋아 보이도록 분기 실적을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주식 종목은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실적이 저조한 항목은 처분해서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3, 6, 9, 12 그러니까 분기 말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실제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 효과로 인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산타랠리 이제 12월이죠.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그쯤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캘린더 효과예요. 1월 효과처럼 매년 특정 시기마다 증시가 강세 또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인 캘린더 효과의 일종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사이에 두고 연말과 연초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여기도 뭐 연말 보너스 이슈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연말이 되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소비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해요. 뭐 계절적인 이유도 있겠고 이렇게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어지는 이유도 있겠고 그러한 연유로 해서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12월 이제 크리스마스쯤에는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대신에 우리나라만 두고 보면 통계적으로는 코스닥 소형주보다는 코스피 종목이 더 강세를 보였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1년 순환 주기로만 생각해서 몇 월이 이제 증시가 강했고 몇 월이 약세를 보였는지 짚어드렸고 결론은 1년 순환 주기로 해서 이렇게 변동률을 보였지만 주식은 단기에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면은 10번 중에 9번 단기 매매를 성공을 하더라도 만약에 한 번 실수를 하게 되거나 삐끗하게 되면 본전에 가 있거나 손실 구간에 가 있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보시면 수익분 금액을 뭐 그 수익분 금액 자체를 출금을 하면서 시드 자체를 예를 들면 1억으로 시작하신 분이라면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10% 수익 봐서 1,000만 원을 수익 보셨으면 그 실제로 그 욕심이란 그 마음 때문에 1,000만 원을 인출하고 1억으로 다시 매매에 임하시는 분 진짜 드물어요. 1억 1,000만 원으로 다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고 뭐 두 번째 성공하고 뭐 세 번째 성공해서 복리를 통해서 갑자기 막 불어날 수도 있겠죠. 진짜 주식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말씀드렸지만 10번 중에 9번 연속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큰 이제 시드가 커졌겠죠. 그거 한 번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도로 본전에 가거나 손실 구간에 가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꾸준히 들고 가고 모아가고 요즘 시장에 같이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싸게 보이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하고 내가 주식을 매수한 이유가 명확한 것들은 아직까지 그 근거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확률도 높아지고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장 보면서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회원분들 포트폴리오 가끔 보면 진짜 수익률 막 마이너스 20, 30%, 막 4, 50%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은 되게 잘 버티시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조정 흐름 통해서 대부분 개별 종목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고 빠진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보합 구간에 진입을 하거나 약수익 구간에 한 2, 3%, 3, 4% 이렇게 돼버리면 쉽게 정리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괴리감을 좁히셔야 돼요. 손실 구간은 3, 40%까지 이렇게 잘 버티시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손실 구간은 3, 40%까지 잘 홀딩을 하고 계시면서 수익 구간 가는 건 그렇게 이제 보상 심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내가 물려 있었으니까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빨리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요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연속적인 반등이 확인된다면 보합권 구간이나 이제 약수익 구간에 가는 종목들 많을 텐데 그때 중요해요. 약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그 당시 시장 상황과 흐름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해보고 종목에 관한 개별 이슈나 수급 상황이나 모멘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더 가겠구나 이런 판단하에 더 끌고 가거나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당시 시장 흐름이나 뭐 수급 여건이나 개별 종목 뭐 이슈도 없고 뭐 거래량도 줄고 있고 차트도 좋지 않고 그러면 약수익 구간에 만약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보상 심리 때문에 오래 내가 기다렸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익절을 한다, 약수익권에서라도 익절한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이제 손실 구간 3, 40% 인내하고 기다린 것만큼 수익도 3, 40% 먹겠다, 이런 마인드, 이런 투자 방법이 결국은 본인의 계좌를 늘리는 데는 더 나을 거예요. 여기서 내리는 결론, 시장 상황이나 그때 당시에 뭐 모멘텀이든 차트든 체크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그때 시장 상황은 어떤지, 차트는 어떻게 보는지, 뭐 어떤 개별 이슈가 어떤 식으로 주가에 반영될지, 평소에 공부가 반영되지 않고 종목에 대한 그 이해도가 적으면 그런 보상 심리로 인해서 쉽게 이제 쳐버리실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자신감이 있으면 더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큰 성공 투자에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